대학 자소서 작성하기. 대학교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 아카데믹 에세이는 여러분은 이미 에세이를 쓸 줄 알고 있습니다. 서론으로 시작해서 논지, 즉 주제문을 제시하고 세 단락의 본론을 통해 가치 있는 증거를 찾아낸 다음 깔끔한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성공적인 대학 지원 에세이는, 즉 자소서는 완전 다르니까요. 여러분은 자소서에 생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소서는 여러분이 1년의 성적, 시험 점수, 방과 후 활동 그 이상을 넘어서 자신만의 진정한 인성을 포착하고 설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공유하고 어떻게 그것을 공유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자소서를 읽게 될 대학이나 대학 입학 담당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에세이가 어떻게 여러분의 배경을 전달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독특하게 만들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입학 담당자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대학 자소서는 여러분의 성격, 목표, 영향력, 도전, 승리, 인생 경험 혹은 배운 교훈을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 대학에 잘 맞는지, 그리고 왜 그 대학이 여러분과 잘 맞는지 말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의 지원서에 있는 활동 목록과 리더십 역할 뒤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의 순간만 선택하세요. 학생들이 직면하는 가장 흔한 투쟁 중 하나는 자신이 보고 행하고 들었던 모든 것을 자소서에 집어넣으려는 충동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소서는 650단어로 된 인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한 가지 순간만 선택하고 나서 그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모든 사람이 작가는 아닙니다. 입학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작문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계획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눈에 띄는 자소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단계별로 한 번씩 수행하는 것입니다. 결과물은 세심하게 설계되고 통찰력 있는 에세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 대해 모르는 누군가와 함께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여러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세요. 자랑하세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쓰세요. 단계 알게 되다. 에세이 쓰기 과정에 친숙해지세요. 글쓰기 과정. 질문을 받거나 즉시 답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에세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이 질문이나 에세이 프롬프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글을 다 쓰면 에세이가 프롬프트에 여전히 잘 맞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 에세이 질문은 종종 한두 개의 주요 아이디어나 주제를 제시합니다. 이것들은 개인적인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다양할 수 있지만 모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의 창의력과 통찰력을 촉발시키려고 합니다. 프롬프트를 알아두세요. 에세이 질문 또는 프롬프트를 읽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간을 내서 무엇이 요청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아이디어가 흘러나오게 하기 전에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세요.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세요. 이 에세이 프롬프트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변호하나요?
지지하나요? 아니면 더 멀리 확장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직접 질문에 답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기존 영어 수업 에세이를 분류하는 것을 피하고 토픽이 적합한지 보세요. 이런 작품들은 여러분이 지원자로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브레인스토밍. 대학 에세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함으로써 여러분의 창의적인 힘을 내도록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브레인스토밍 단계는 실제 대학 자소서를 쓰는 것보다 더 지루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은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반주. 여러분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이 있으므로 강하고 구체적인 예가 되는 정신적으로 관련된 경험이나 사건들을 모을 시간을 남겨두세요. 지금은 또한 자기 반성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 장점이 뭐지?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묘사할까? 다른 지원자들과 다른 점이 뭐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세요. 모든 아이디어를 기록해 두세요. 가장 잘 작동하는 기술은 없지만 만약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이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옵션을 좁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대학 지원 에세이 프롬프트에 가장 잘 맞는 3가지 개념을 선택하고 각각의 잠재력을 측정하세요. 여러분의 글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쓴 글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더 잘 파악하게 해주나요? 말할 이야기를 선택하세요. 좁혀놓은 생각에서 하나 고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 성취, 인내 혹은 신념에 대해 충분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개요 만들기. 개요를 작성하여 앞으로 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건축가들은 청사진을 사용합니다. 웹페이지는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리사들은 요리법에 의존하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에세이를 쓰는 규칙도 다르지 않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 끝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게 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말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에세이를 부분적으로 나누는 개요를 좋은 이야기는 모두 시작, 중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도입,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게 하세요.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의 에세이를 일관성 있고 읽기 쉽게 만들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세요. 에세이를 어떻게 시작할 건가요? 1화도 넣어볼까요? 질문이 있나요? 대화를 이용할까요? 유머를 사용할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에세이의 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세요. 글 쓰는 스타일과 목소리를 고수하세요. 자신에 대한 글을 쓸 때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 단어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미리 에세이의 레이아웃을 계획함으로써 여러분은 중간 시점에 스토리를 바꾸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쓰게 될지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쓰기를 착수하세요.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단숨에 쓰도록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세요. 여러분이 깨닫기도 전에 여러분은 필요한 단어 수에 도달했을 것이고 여러분이 준비된 것에 행복해할 것입니다. 쓰기. 에세이의 초점을 좁히고 개인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의 독자를 잃지 마세요. 주요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따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생생하고 상세한 사실, 사건, 인용문, 예시 및 이유 등으로 주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진부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세요. 자기 자신이 되세요. 입학처 직원들은 지원서를 많이 읽고 학생들의 원래 이야기와 재활용된 에세이 혹은 엄마나 아빠가 쓰거나 심지어 표절한 작품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말을 하세요. 적절하다면 유머도 사용하세요. 간결함이 중요해요. 5개의 단어가 맞는다면 굳이 50개의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포함하도록 노력하세요. 하세요. 마지막 단계는 끝난 에세이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일했고 안심할 수도 있겠지만 명심하세요. 에세이는 편집하는 만큼 더 좋아진다는 것을요. 단 한 번의 문법적 오류나 철자 오류도 부주의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코 대학 입학처에 전달하고자 하는 특성은 아니겠죠. 시간을 좀 더 가져보세요. 에세이를 교정하기 전에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 잠시 그대로 두세요. 에세이를 신선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이 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실제 단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컴퓨터 철자나 문법에만 의지하지 마세요. 컴퓨터는 글의 맥락을 검색할 순 없으므로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합니다. 약어를 쓰거나 머리 글자나 속어를 쓰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문자 메시지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대학 자소서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에세이를 읽게 하세요. 그 사람은 교사, 진학 상담사, 부모님 또는 믿을 수 있는 친구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의도한 바를 여러분은 알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대학 자소서를 검토해서 여러분의 메시지가 목표한 곳에 있고 분명한지 그들로 확인하라고 해보세요. 에세이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이것이 약간 바보 같게 들릴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읽을 때 여러분의 뇌는 누락된 정보를 조합하거나 빈칸을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문장을 혼자서 읽어보고 뒤로 읽어보는 것은 여러분이 오타와 또는 문법적 실수뿐만 아니라 어와 더의 차이점 같은 자칫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던 것을 깨닫게 도와줄 겁니다. 에세이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각각의 단어를 개별적으로 읽게 하고 오타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을 증가시켜 줍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은 구두점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어색한 문장을 보는 것보다 들으면서 찾아내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관성을 확인하십시오. 다른 시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피하세요. 과거 시제를 썼다가 현재 시제를 썼다가 미래 시제를 썼다가 시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피하세요. 또한 만약
여러분이 특정한 대학을 언급한다면 그것이 정확한 이름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한 편의 자소서에서 두 개의 다른 학교를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지으세요.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에 축하하세요. 대학 자소서를 쓰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자소서를 완성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성취감을 느낄 겁니다. 자소서를 제출할 때 특히 일반적인 입학 이메일 계정에 여러분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아이디 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원서를 이름도 없이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학교로 보낸 것들은 꼭 복사를 해두고 후속 조치를 취하세요. 지원한 대학이 여러분의 자소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그렇게 힘든 일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